안녕하세요.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95% 이상 모르는 올해 시행된 부동산 규제 총정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이미 적용된 부동산 규제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95% 이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올해 새로 도입된 규제 내용 등을 총정리한 시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분야를 나눠서 올해 변경된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양도세 부분, 두 번째, 보유세 부분, 세 번째, 취득세 부분, 네 번째, 대출 규제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세제 규제와 다르게 대출 규제는 많이 안 알려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청약제도나 아니면 임대사업자 제도 변경된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양도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내년에 정말 큰 변화가 있는 부분인데 올해도 만만치 않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 첫 번째, 고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자,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주택자는 특별히 1년에 8% 최대 80%라는 강력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억 초과하는 주택, 아주 고가 아파트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주택자는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면 세부담이 거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나는 월세나 전세 거주하면서 1주택자가 갭 투자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무주택 갭 투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좀 차단해 보고자 올해 1월 1일부터는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이 장특공제 최대 80%가 적용되고요 2년 미만 거주 시에는 일반 장특공제 1년에 2% 최대 15년 30% 적용한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던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전입 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 단축이 됐어요. 이거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되고 그 다음날 발표일부터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올해 2월 중에 공포하고 시행이 된 부분입니다. 자, 원래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이라고 흔히 알고 계시는데 이게 9.13 대책에서 9.13 대책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으로 줄어들었고요.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은 그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에 기간만 단축된 게 아니라 기존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전입 의무까지 발생을 하게 된 부분이죠. 자, 두 번째 보유세 부분입니다. 이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올해 첫 적용이 됐어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 때 이 공시가격 1차 현실화 방안이 발표가 됐고요. 올해 공시가격 산정할 때 적용이 됐습니다. 공동주택 시세 9억에서 15억 원 70%, 15억에서 30억 원 75%, 그리고 30억 이상은 80%를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15억 이상 하는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공시가격 받아보고 깜짝 놀란 사람들 많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1차로 적용된 게 올해다. 내년부터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서 매년 3%포인트씩 올라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최대 90%까지 적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오르지 않아서 공시가격이 그대로여야 돼도 이 현실화 반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종부세나 재산세는 올라가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보유세 부분은요 올해 그렇게 크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어요. 내년에 정말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 종부세 세율 자체가 올라간다는 부분이죠. 그게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가 됐는데 올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고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서 내년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후에 보유한 사람한테 부과가 됩니다. 정말 억소리 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 내용은 취득세 부분입니다. 올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취득세 부분이 정말로 강력한 다주택자 시장 진입 차단에 이제 수단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되냐? 1주택자가요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추가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은 8% 세율이 적용되고요. 2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무려 12%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거기다가 법인도 12%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요. 증여 취득세율도 12%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요, 올해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취득세 제도를 만들 때 일부 적용 안 되는 예외 사례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에 많은 투자 수요가 유입됐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방주택을 좀 보호하려는 정책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투자의 우회 수단으로 작용됐다는 부분이죠. 어찌됐든 이 취득세 중과 부분은요, 현재 수도권 지역의 다주택자 시장 유입 차단에 정말로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내용은요, 대출 규제 부분입니다.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 대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죠. 정말로 대단한 규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 강화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강화가 됐냐?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되고요. 만약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또 하나, 1주택자가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강력한 제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 이 제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화가 됐다 말씀을 드렸죠. 자, 두 번째 내용은요,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 대출 제한 강화입니다. 원래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시가 9억 초과 주택 대상자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올 초반에 9억 이하 주택의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이 전세 대출 대상자를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대상에 추가를 했고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의 3억 초과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즉시 회수 대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추가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얼마까지? 2억 정도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대출 받으려고 하면 이제 2억까지밖에 안 돼요. 원래는 5억까지 되는데 2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 집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11월에 1억 초과 신용대출 차주의 주택 매수 제한이라는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원래 무주택 갭 투자자들이 초고가 아파트 살 때 신용대출 2억, 3억 이렇게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걸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새로 생긴 거죠. 자, 규제 시행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 1억 초과하는 차주 대출을 빌린 사람이 1억 이내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신용대출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연봉 8천만 원 초과 고소득자가 총 신용대출 1억 초과 시 차주 단위 DSR 적용하기로 했다는 부분이죠. 자, 이 제도는요, 11월 30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제도 발표 이후에 시행까지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대출이 크게 급증을 하면서 지금 신용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대출 규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LTV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자,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는요, LTV가 40%가 적용되는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크게 축소가 되고요. 아예 15억 초과하는 주택은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9억 이하 주택의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자유롭다 보니까 전세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적용돼 9억 이하 주택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월 20일 날, 올해 2월 21일 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지정과 더불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의 한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원래는 LTV 60%가 적용됐는데 9억 이하분은 50%가 적용되고요. 9억 초과분은 30%대로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거 모르신 분들 아직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왜냐? 대규모 이제 부동산 대책이 포함된 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 적용하면서 같이 포함된 내용이라서 잘 모르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올해 변경된 내용, 기타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가 개편이 됐어요. 참 말도 많았고 욕도 많이 먹던 제도죠. 정부에서 합법적인 다주택자 되는 길을 열어놨다는 비난을 받았던 임대사업자 제도가요, 710 부동산 대책에서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등록도 막혔고요. 기존에 등록했던 사람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등록 말소로 제도가 바뀌게 됐습니다. 원래는 의무 임대 기간 만료돼도 계속 주택 등록한 상태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종부세 등을 이제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젠 그걸 이제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완전 폐지가 됐나요? 폐지가 된 건 아니고요. 단기 임대 제도하고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5패스트레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 여전히 등록이 가능한데 8년에서 10년으로 의무 임대 기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자금 조달 계획서의 증빙 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투기 과열 지구내 주택 거래 신고 시에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 자료 최대 13종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 자료 확인을 통해서 불법 증여나 대출 규정 위반 등 의심 거래를 집중 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 관리원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것은 올해 2020년 9월부터 적용이 된 부분입니다. 자, 정부가 이 규제를 만든 내용은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자, 정부가 이 통계를 까봤더니 20대, 30대가 고가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샀네. 니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샀겠냐? 그럼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주택 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은요, 아무래도 차명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명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런 증빙 자료 제출 대상 확대, 주택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샀는지 살펴보는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청약 관련 제도 개편 살펴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자가 확대가 됐고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국민주택에 적용되는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요, 민영주택에도 새로 도입을 했고요. 국민주택에 20% 배정되던 물량도 25%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에서는 15%, 민간택지에서는 7%가 처음 적용된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소득 기준도요.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면서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월 소득 809만 원까지도 이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넣을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자, 또한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원래는 130%까지 해결해줬던 이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을요, 140%로 완화시켜 주더라.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에 넣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다는 부분이죠. 2021년은 부디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 다르게 내년은 무주택자한테 가장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역대급 세제 개편이 있어서 다주택자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추세적 하락으로는 이끌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내년까지 이어질 과도한 유동성 상황에서 좀 내년 말부터는 변화의 조짐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